정치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중국 국빈 방문,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 있죠.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태효 외교안보 비서관 영장이 또 기각됐죠. 이 중에 봉도사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 전병헌 김태효 영장 기각으로 잡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잘 보고 계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첫 곡 보아의 겨울바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보아의 겨울바람 듣고 정봉주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자, 미디어오늘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그 해수부하고 그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막았다. 네, 이런 의혹은 전에 있었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휴, 진짜 이게 나라를. 네, 그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 뭐 아니, 그때는 의혹만 제기했죠. 네. 설마 그러면서도 그렇게 의혹 제기하면서 우리 의혹이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잖아요, 사실. 그럼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사실이 아니길 바랬죠. 근데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화가 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또 화가 나고 계속 그 정도로 의혹 제기할 심각한 때 문제인데. 우리 의혹이 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가 의혹 제기하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기를 차라리 바라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1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그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 결과 2015년 11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그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은 맞아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구조 실패와 관련된 그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특조위의 BH 조사와 관련해서 적극 대응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참사 당시 VIP 행적, 그러니까 박근혜의 행적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필요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이렇게 행동 지침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내부 조사에서 당시 세월호 인양 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그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메일을 주고받은 흔적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해수부는 이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를 잡아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 그러니까 상부라면은 윤학부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과 해양수산 비서관실과도 문건을 작성하는데 협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것도 있는데요. 그 특조위 활동 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특조위가 2015년 1월에 그 특별법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근데 당시 이제 뭐 정부라든지 뭐 여당, 보수 언론 이런 쪽에 이제 방해로 사무실도 예산도 직원도 없이 계속 끌고 나가다가 결국 2015년 8월에서야 그나마 이제 직원들이 좀 갖춰져서 사실상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해수부는 이게 특별법 시행일이 1월 1일부터니까 1월 1일을 이제 시작 기한으로 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특조위는 아니 다 구성이 된 게 8월인데 8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수부는 계속해서 이제 특별법 시행일이 1월 1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해수부와 이와 관련을 해서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해수부가요? 네, 해수부가 법률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 로펌에서는 당연히 8월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줬대요. 저기 로펌에 비싼 돈 주고 자문을 받고 국민세금으로 자문을 견해를 받고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렇죠. 그 견해를 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변명을 할 그 명분을 찾으려고. 네, 아니 변명을 한 명분을 찾으려면은 이게 로펌 자문 결과가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당시 그 8월이라고 당신이 주장하는데 1월 1일이 될 수 있는 어거지 논리를 거기서 찾아봐야죠. 네, 또 어쨌건 로펌에서 이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해수부가 이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 8월이 맞지 당연히 이렇게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판결이 나온 뭐예요? 이미 상황 다 지나갔는데. 만시지탄이었죠. 그래서 해수부는 결국 1년 활동의 최대 연장 기간이 뭐 어느 정도 딱 지났다면서 2016년 9월에 강제로 특조위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왜 이럴까요 진짜.
네. 세월호 진상 규명하는 게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에는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길을 쓰고 막 대통령이 7시간 반 네. 그거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아직도. 네, 뭐 문건에 나온 대로 뭐 VIP의 행적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예. 사실 뭐 해군 참모총장이 근처에 있던 구조함을 보내라고 2차례 지시를 했는데 그 구조함이 정작 못 갔잖아요. 뭐 그렇죠. 거기서 뭐 더 윗선이 뭐 맡고 있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어떻게 뭐 책임자를 처벌을 하든 뭘 하든 그게 그 다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바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좀 그 길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네. 청와대 계신 분들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역할하시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대로 누가 해수부 장관도 김영춘 장관이 간 거 아닌가요? 아, 이번 정부에서요? 예. 네, 김영춘 장관이 갔죠. 아, 좀 그런 거 좀 진실을 좀 빨리 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거나 뭐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해수부 자체에서 이렇게 내부 감사를 통해서 뭐 밝혀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활동이 미진한 것 같다라는 언론 분석도 있기는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뭐 그 어떤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이 문건을 딱 찾아냈으면은 이 문건을 지시를 한 사람을 또 잡아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버려야 처벌을 되는데 하고. 예. 네, 사실 뭐 해수부 입장에서는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움 난감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속하게 좀 진상을 좀 규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안 움직여요. 장관이 딱 가갖고 조직을 틀어지고 네, 조직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틀어지고 네, 왜냐하면 장관은 좀 이따 간다고 생각하면 밑에서 안 움직이면 국가장이 안 움직이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런 기미가 또 보이는 게 오늘 또 경향신문에서 나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이 뭐냐면은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또 예.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요 해수부에. 예. 이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갔거나 또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요직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번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무보직 상태라고 해요. 예. 왜 무보직 상태냐면은 지난달 22일부터 무보직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이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A 서기관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아태경제사회이사회라는 곳에 이제 근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해외 근무를 위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때문에 지금은 보직이 없는 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살금원이 이제 정권 바뀌고 그랬으니까 조사 대상이 될까 봐 해외로 나가겠다.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예. 네. 이 어디라고요? 아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네. 어쨌든 뭐 그런 국제기구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근무를 하겠다고 지원을 한 겁니다. 예. 이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 뭐 유엔 기구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국가기구도 아니고요. 예. 네. 해외에서 지금 뭐 있는 어떤 단체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디 소속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이 A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그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문제 인물로 지적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지난 10월 가족들이 발표를 했던 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세력 명단에 따르면 그 이 사람은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선체를 훼손하고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를 해서 네, 인양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총괄 책임자가 있었어요. 이게 예. 이 사람이 이제 비서기관인데 이 사람은 이미 해외에 파견이 돼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해적 퇴치 협정 정보공유센터라는 곳이 있다는데 네, 여기 나가서 지금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세월호 참사 감사 과정에서 또 한국 선급이라는 곳에서 예.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서 해외 여행도 막 가고 그랬었죠 그때. 예. 그랬죠. 그래서 선박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네네. 그래서 2015년 1월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또 해외 근무는 또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 이런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좀처럼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예. 네. 이게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여갖고 다 그 해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해적 퇴치 협정 정보공유센터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허가 없으면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서 뭐 협조를 요청을 하든 아니면 뭐 새롭게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예. 이제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도 있게 됐는데 이제 2기 특조위가 직접 해외로 나가서 조사를 하든 네. 이렇게 좀 무조건 이제 이분들을 조사를 해야죠. 비서기관은 해적 퇴치가 아니라 지가 해적이네요. 네, 어쨌거나 좀 논란이 있던 인물이라 아, 참.
답답한 나라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자,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네, 그 정부는 이건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는 12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그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그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그 해군은 지난해 3월에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를 했다면서 그 주민과 활동가 116명 그리고 5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서 총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주민들은 빚쟁이가 터전도 되는 뺏기고 거죠. 예. 네, 34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압도적 정보와 재원을 가진 정부가 그 일반 국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이번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면서 네, 오늘 조선일보 또 일면을 보니까 그 톱 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구상권을 왜 포기하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불법 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불법 시위꾼이라고 불법 시위라고 그 자기들이 규정을 하는 거나 그렇고 네, 세금을 조선을 뭐 탈세하지 마세요 좀. 네. 뭐 자기들 세금이나 제대로 따박따박 내라 그래. 근데 진짜 뭐랄까 하여튼 뭐 부자 마을 같은 곳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보통 뭐 이렇게 해군기구 국가 정책 사업으로 뭐 어떤 뭐 시책 같은 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는 보통 좀 가난한 마을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분들은 사실 저항을 아니면은 할 일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할 권한이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예. 또 부자 동네에는 대체로 이제 재개발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많고.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들 때 네. 주민들 공청회 한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몇 명 또로로 데려다가 주민들 다 찬성한다고 이렇게 장난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네, 주민들이 많이 몰랐다고도 하죠. 네. 주민들 그 기본권을 다 뺐고 생존권 다 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액의 구상권 포기하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게요. 네. 노조 파업하면요, 그 노동상권 헌법에 보장된 거 아니에요? 네. 파업하고 난 다음에 손배상 청구해갖고 노조 전체를 빚더미 않게 만들고. 네, 사실상 이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그렇죠. 법원이 계속해서 사측에 손을 들어줬었죠. 들어줬죠.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21세기형 노조 탄압의 새로운 방식. 네. 뭐 지금 뭐 쌍용차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그 손해배상을 안고 네,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 거 정리해 주는 게.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서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님 듣고 계신가요? 좀 그 안 들으면 밑에 있는 다른 공무원도 좀 듣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좀 전해 주세요. 이런 거 노조 파업한 거 손배상 그 손해 배보상 청구한 거 다 철회하라고. 네. 정말 부당노동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대로 강하게 또 처벌을 해야 그렇죠. 다시 네.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그런 거 아닙니까? 노조가 합법적 파업을 다 해요. 네, 그렇죠. 합법적 파업을 해요. 네. 어쨌건 다들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들이니까. 어쨌든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34억 5천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그 일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2년 전 일인데요. 이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0대 전모 씨가 그 일본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설치를 해서 이 폭발물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천장이 좀 훼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가 돼서 고등재판소 이게 일본 2심이 이제 고등재판소인가 봐요. 근데 여기까지 거쳤는데 이 징역 4년이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쿄도 후추 형무소라는 곳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모 씨의 모친 이모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이모 씨에 따르면 전모 씨가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징벌방, 그 독방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일본 교도관이 욕설을 하면서 20cm 크기의 지네를 머리에 던졌다. 지네요? 예. 뭐 조센징이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네를 머리에 던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아드님이 뭐 눈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눈이 아픈데 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셨고요. 일본 쪽에서 면회를 좀
제한을 좀 두고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 일본 당국에 그 진상 조사를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요. 저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해요. 그 사실이 아니며 네,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서 한국 소환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가장 가족분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인데요. 예. 차라리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예. 네, 뭐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일본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뭐 방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해요. 왜 그렇죠? 범죄인 인도 협정 조약이 맺어져 있으면은 보내줘야 정상인데. 네, 이게 뭐 협정 조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건 일본 쪽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그 전범들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가 예. 굉장히 좀 신성시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신성한 건 너네 나라 얘기고. 그렇죠.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정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춥다던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추운 것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시베리아보다 춥다는 얘기가 예, 일단 나오고 추우려면 시베리아보다 추워야죠. 확실하게요. 예, 그래서 추워갖고 입도 잘 안 돌아가요. 네, 그 혀가 얼었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선별시대 돌아옵니다.